우리 역사 드라마의 단골 손님으로 늘 등장하는 이름, 바로 조선의 6번째 임금 단종이죠. 수많은 사극에서 애처로운 운명을 짊어진 왕으로 그려지며 그의 이야기는 언제나 우리 가슴을 저미게 합니다. 과연 조선의 황금기를 꽃피웠던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손자였던 그가 어쩌다 그토록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권력의 칼날이 가장 날카롭게 번뜩였던 조선 초, 한없이 여린 어린 왕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든 피해 기록들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사극보다 더 드라마틱한 실제 역사의 잔혹한 진실, 그리고 인간 본연의 욕망과 그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함께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조선 건국 후 약 50여 년이 흐른 15세기 중반, 태평성대를 구가하던 왕조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세종대왕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문종의 병약한 건강 때문이었죠. 학문과 예술을 사랑했던 문종은 아버지 세종의 유교적 이상을 이어받아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려 노력했지만 오랜 병마에 시달리다 너무나 짧은 시간만 허락된 비운의 왕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즉위 2년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갑작스러운 국왕의 승하 뒤, 그 뒤를 이은 이는 불과 12살의 어린 단종이었죠. 미처 세상의 이치를 다 헤아리기도 버거운 나이에 너무나 어린 단종이 홀로 무거운 왕좌에 앉게 된 것입니다. 왕실 내부에서는 어린 왕을 향한 걱정과 우려가 커져만 갔습니다. 대비와 원로 대신들의 눈빛에는 불안감이 역력했죠. 나라의 기틀은 단단했지만 어린 왕이 홀로 이끌기엔 너무나 거대한 조선이라는 배였습니다. 권력의 공백은 늘 누군가의 욕망을 자극하는 법이죠. 왕실과 대신들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혼란을 기회에 삼아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려는 세력들의 움직임이 움트고 있었던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위험한 존재는 바로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이자 단종에게는 숙부였던 수양대 군이었습니다. 그는 명밀한 지략과 강인한 기상을 겸비했지만 동시에 권력을 향한 숨길 수 없는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죠. 어린 단종을 보필하며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던 이들은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 등 노련한 원로 대신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문종의 유지를 받들어 어린 왕을 보호하고 전국을 안정시키려 노력했지만 수양대군의 눈에는 자신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비쳤을 뿐입니다. 권력을 향한 그의 뜨거운 열망은 마침내 피도 눈물도 없는 냉철한 판단으로 이어졌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생각한 수양대군은 자신의 뜻을 함께할 무리들을 모아 거사를 계획합니다. 이름하여 계유정난, 잔혹한 피바람의 서막이 올랐으니 때는 1453년 음력 10월 10일 밤이었습니다. 한밤중 고요하던 한성부의 밤공기를 가르며 무장한 병사들이 궁궐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칼날은 서슬퍼렇게 빛나며 곧 닥쳐올 피비린내 나는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죠. 수양대군은 거사를 실행하기 위해 먼저 김종서의 집을 급습했습니다. 어둠 속에 매복해 있던 자객들이 김종서의 집으로 들이닥쳤고 미처 상황을 파악할 겨를도 없이 무방비 상태였던 김종서는 습격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피로 물든 마당은 핏빛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듯했습니다. 김종서 대감을 쓰러뜨린 수양대군의 칼날은 쉬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황보인 대감의 집으로 향했죠. 단종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두 원로 대신은 한나란 씨의 싸늘한 주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피비린내 나는 밤, 수양대군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충성스러운 부하들을 이끌고 궁궐로 향한 그는 어린 왕 단종의 권력 기반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 했습니다. 궁궐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밤의 정적은 비명과 칼 부딪히는 소리로 채워졌습니다. 대궐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는 마치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가 잔혹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신호처럼 들렸을 겁니다. 수양대군은 그날 밤 자신에게 방해가 될 만한 모든 세력을 제거했습니다. 영의정 황보인, 좌의정 김종서는 물론 이조판서 조국관, 병조판서 민신 등 수많은 대신들이 영모제라는 명목으로 죽임을 당했죠.
단종을 보위하던 문신들은 물론 심지어 당시 병권을 쥐고 있던 무신들까지도 그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피의 숙청이었습니다. 새벽녘,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수양대군은 단종을 찾아가 자신의 행동이 김종서 일파의 역모를 막기 위한 충정이었다고 설득했습니다. 어린 왕은 이 잔혹한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을 테지만 눈앞에 펼쳐진 피의 광경과 피 묻은 칼을 든 숙부의 모습은 그에게 깊은 공포와 무력감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이렇게 1453년 음력 10월 10일 밤에 벌어진 계유정난은 수양대군이 무력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는 마치 거미줄에 걸린 먹잇감을 처리하듯 거침없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했죠. 궁궐은 더 이상 어린왕 단종의 안전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단종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이름뿐인 왕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권력의 칼날이 얼마나 무섭게 번뜩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칼날이 어린아이에게까지도 가차없을 수 있다는 것을 역사는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단종의 비극적인 운명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유정난으로 실권을 완전히 장악한 수양대군은 1455년 마침내 단종을 왕위에서 강제로 끌어내립니다. 어린 단종은 용상에서 내려와 상황이 되는 치욕을 겪게 되죠. 당시 그의 나이 겨우 17살이었습니다. 한창 꿈 많고 미래를 그려야 할 나이에 그는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추락하는 비극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텅 빈 용상 앞에서 슬픔에 잠긴 단종의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을 저미게 했을 겁니다. 왕관의 무게를 감당하기엔 너무 어렸던 그의 어깨에 이제는 폐위라는 무거운 짐이 더해진 것이죠. 상황이 된 단종의 삶 역시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수양대군이 왕위에 올라 세조가 되자 그는 단종을 더욱 압박했습니다. 왕위를 물려준 지 1년여 만에 단종은 노상군이라는 이름으로 강등당하고 급기야 멀리 영월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왕이 아닌 한낱 죄인의 신분으로 고향과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낯선 땅으로 보내진 것이죠. 초라한 행색으로 영월로 향하는 단종의 유배 행렬은 그 자체로 비극의 상징이었습니다. 화려했던 궁궐 생활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쓸쓸하고 고독한 길이었습니다. 험준한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영월 청령포는 그에게 세상의 끝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맑은 물이 흐르고 울창한 소나무 숲이 우거진 아름다운 곳이었지만 그에게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고립된 공간에서 단종은 오직 쓸쓸함과 절망감만을 느꼈을 겁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믿었던 숙부에게 배신당했으며 끝내는 모든 것을 빼앗긴 채 홀로 남겨진 것이죠. 권력의 비정함은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단종의 생애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어린 왕 단종의 비참한 운명은 권력을 향한 끝없는 욕망이 얼마나 잔혹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그의 삶은 인간이 가진 욕망의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에게 생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비극은 때로 가장 강력한 교훈을 남기곤 하죠. 다음 시간에는 오늘 살펴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굳건한 충절로 맞섰던 이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뵐 것입니다. 지난 시간, 권력을 향한 맹목적인 욕망이 어린 왕의 운명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우리는 비통한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이제 그 잔혹한 야망의 칼날이 가장 먼저 겨눈 곳, 바로 어린 왕 단종의 마지막 삶의 여정은 과연 어떠했을지 그 비극적인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 볼까요?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마지막 수순을 밟아 나갔습니다. 옥좌에 앉아있던 단종에게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었죠. 어린 왕은 결국 숙부의 압박에 못 이겨 스스로 왕위에서 물러나는 비통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아직 13살 남짓한 어린 나이에 그는 모든 권력과 존엄을 빼앗기고 상황이라는 허울뿐인 이름만을 간직하게 됩니다. 텅 빈 용상을 뒤로한 채 쓸쓸히 돌아섰을 그의 뒷모습은
과연 어떤 절망감으로 가득했을까요? 왕위에서 물러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비극적이었지만 단종의 고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조로 즉위한 수양대군은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단종에게서 상황의 자리마저 박탈하고 노상군이라는 강등된 이름으로 평범한 신분으로 전락시켰습니다. 한때 조선의 최고 권력자였던 그가 이제는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하는 초라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어진 것은 뼈아픈 유배길이었습니다. 정든 한양을 떠나 영월이라는 낯선 땅으로 향하는 유배 행렬은 한 국가의 주인이었던 어린 소년이 겪어야 할 가장 비참한 여정이었을 겁니다. 먼 길을 가는 동안 그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얼마나 냉혹하고 무심했을까요? 영월에 도착한 단종을 맞이한 곳은 바로 청령포였습니다. 삼면이 깊은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뒤로는 험준한 산이 병풍처럼 가로막은 이곳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립된 공간이었죠. 어린 단종은 이 외딴 곳에서 오직 홀로 남겨진 채 끝없이 밀려오는 무력감과 절망감에 갇혀 지내야 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이 그의 것이었던 궁궐의 화려함은 온데간데였고 오직 차가운 강바람과 적막한 산새 소리만이 그의 벗이 되어 주었을 겁니다. 매일 밤 희미한 등불 아래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버지 문종과 할아버지 세종대왕의 자애로운 얼굴을 그리워하며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한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어린 왕 단종이 비참한 유배 생활을 이어가던 그때 그를 지켜보며 남몰래 피눈물을 흘리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등 훗날 사육신이라 불리게 될 충신들이었죠. 이들은 세조의 왕위 찬탈을 결코 정당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린 단종을 향한 굳건한 충절과 불의에 대한 저항 정신으로 똘똘 뭉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단종의 보기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밀실에 모여 머리를 맞대고 위험천만한 거사 계획을 세우는 그들의 얼굴에는 비장함과 결연한 의지가 교차했을 겁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도 그들은 오직 대의와 충절만을 생각했습니다. 사육신은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자리에서 세조를 처단하고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는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의 거사는 실행 직전 김질이 밀고로 발각되고 말았죠.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순간 그들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후 사육신들은 세조의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됩니다. 육신이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들은 끝까지 단종에 대한 충절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박팽년은 나는 상왕의 신하이니 나으리라고 부를 수 없다며 세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성삼문은 성상, 세조의 녹을 먹은 적이 없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다. 는 말로 자신의 굳건한 충심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의 굳건한 충절은 고문과 협박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결국 사육신들은 참혹한 형장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들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권력에 맞선 숭고한 저항이자 어린 왕을 향한 변치 않는 충절의 상징으로 역사에 깊이 각인되었습니다. 충절인가 역적인가라는 논란 속에서도 그들의 이야기는 후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며 인간의 존엄성과 도덕적 용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육신의 피 묻은 충절은 단종의 비극적인 운명과 맞물려 권력의 잔혹함 속에서도 피어난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육신의 숭고한 희생이 역사에 새겨진 그 순간에도 비극의 그림자는 여전히 어린 왕 단종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권력을 향한 욕망의 칼날은 단지 충신들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죠. 상왕의 자리에서 폐위되어 노상군으로 강등된 단종은 결국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영월 청령포로 유배되는 기막힌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곳은 삼면이 강물로 둘러싸여 있고 한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막혀 외부와 단절된 마치 세상과 격리된 감옥과도 같은 고지였습니다. 푸르른 산과 강이 감싸고 있는 그 고요한 풍경 속에서 단종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절망과 무력감에 몸부림쳐야 했을 겁니다.
한때 용상에 앉아 조선의 미래를 짊어졌던 어린 왕은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쓸쓸한 유배지에서 홀로 고통과 싸워야 했죠. 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비통함과 억울함, 그리고 가족과 신하들을 향한 그리움뿐이었을 겁니다.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비극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는 단종을 향한 마지막 종착역에 다다릅니다. 세조는 단종의 복이 움직임이 끊이지 않자 결국 그에게 사약을 내리는 비정한 결정을 내리게 되죠. 억울하게 폐위되고 유배지에서 고통받던 어린 왕은 그렇게 쓰러져 갔습니다. 그의 나이 고작 17이었습니다. 조선의 태평성대를 이끌었던 세종대왕의 손자이자 문종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단종은 권력의 잔혹한 소용돌이 속에서 한 송이 꽃처럼 피어나지도 못하고 꺾여버린 것이죠. 단종의 비극적인 죽음은 단순히 한 개인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을 향한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얼마나 잔혹한 파국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보여주는 역사적 증언이었습니다. 어린 왕의 애통한 최후와 사육신을 비롯한 수많은 충신들의 숭고한 희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역사의 가장 어두운 단면과 마주하게 됩니다. 권력을 쟁취한 자들의 승리 뒤에는 이처럼 헤아릴 수 없는 비극과 희생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던 것이죠. 동시에 우리는 그 비극 속에서도 꺾이지 않았던 인간 정신의 위대함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린 왕을 향한 변치 않는 충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았던 이들의 숭고한 저항은 시대를 초월하여 깊은 감동과 함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진정한 명분과 정의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하는 가치임을 역사는 끊임없이 되묻고 있는 것 아닐까요? 단종 시대를 둘러싼 이 모든 이야기들은 단순히 조선 초기의 옛 이야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권력의 속성과 그 앞에서 인간이 내리는 선택들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충절과 명분이라는 것이 어떤 무게를 지니는지에 대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그 안에 담긴 인간 본연의 욕망과 비극은 시대를 초월하여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 속에서 역사의 거울을 통해 우리는 더 현명한 통찰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단종의 비극과 사육신의 충절은 우리에게 권력의 어두운 이면을 경계하고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되새기며 올바른 선택을 위한 용기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교훈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비극은 때로 가장 강력한 교훈을 남기곤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